아주 오래된 부부, 2015년에 방영된 인간극장 제목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다큐멘터리고요. 103세 송승섭 할아버지와 87세 이분녀 할머니의 잔잔한 일상을 담은 5부작인데요. 너무 넓은 데다 사는 곳이 시골인지라 자칫 구질구질하게 보일 법도 한 일상이 솔직하고 다정다감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어쩌면 저렇듯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고 있을까? 저의 관심은 그런 것에 머무르곤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외딴 집이라고는 해도 주위에 인가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그다지 외롭다거나 적적하지 않은 곳에 노부부는 살고 계신데요. 지루하지 않을 만큼 텃밭을 일구어가며 땅콩이며 상추며 농산물을 소화하는 등 나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촌집이라 화장실 이용이 불편해서일까요? 노인들은 밤마다 각자의 요강을 바로 곁에다 두고 생활을 하시는데요. 아침이면 이분녀 할머니께서 수도가로 나와 요강을 부시고 헹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이한 건 바로 옆에 요강을 두고 잠을 청하는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껴 씻는 털신까지 이부자리 곁에 세워놓고야 잠이 드는데요. 요강은 그렇다 쳐도 어찌 신발까지 방에 두느냐며 할머니는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말이 불만이지 결코 도를 넘기지 않고 중얼대는 것으로 그치는 할머니는 남편의 행동을 전혀 말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님의 그 뜻대로 내버려 두는 건 할머니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에도 그녀는 내놓고 불만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내를 남편은 고마워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내 평생 최고의 복은 저런 아내를 만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곤 했는데요. 젊을 땐 너무 예뻐서 꽃 같았다고 실토하곤 했지요. 나이 차이가 무려 17년.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신랑 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내가 있었던 송 청년은 안성에서 살았었는데요. 숫장사를 하던 선친이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탄광으로 가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부지런하고 건실했던 그는 일하는 틈틈이 사과까지 팔아가며 큰 돈을 벌어왔다고 합니다. 금이 한양한 그는 선친의 빚을 모두 갚았을 뿐 아니라 지금 사는 집 근방의 땅까지 많이 장만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만하다 싶으니까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 역시 뒤따라 죽었고요. 혼자가 된 송정년은 나이 어린 지금의 할머니랑 재혼을 했다고 하죠. 87세가 된 늙은 몸인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화장부터 하는 할머니는 젊을 때는 더 고우셨겠지요. 그러니까 꽃 같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고운 외모보다 마음씨가 더 고운 할머니는 매우 부지런한 데다 재주도 많아서 지금까지도 손수 재봉틀을 돌리며 옷가지며 뭐며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신데요. 눈가에 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씨도 한없이 부드럽고 다감하고요. 말씨가 부드럽기로 하면 할아버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천성이 부드러워서일까요? 할아버지의 말씨는 낮고 조곤조곤해서 잔소리도 잔소리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따금씩 특유의 고집을 부릴 때도 결코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상대방을 설득시키며 온건한 카리스마를 발휘하곤 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노부부는 식성도 매우 소탈하고 가리는 것 없이 잘 드시는데요. 삼시세끼 한결같이 챙겨 드셨고요. 그것도 밥이나 국을 남기는 것 없이 싹싹 긁어서 드셨습니다. 잡곡이며 고구마까지 썰어 넣어서 밥을 짓는 할머니가 밥 드세요. 어서 오시라고요 하고 외치면 이제 갑니다 라고 하다하며 나타나시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이 말을 맞대고 대화하며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정스런 노부부는 잠도 한 방에서 자며 얘기를 나누시곤 하는데요. 혼자 누워서 심심해진 할머니가 할아버지 곁으로 가려 하자 곁에 오지 말라 하며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다는데요. 그 이후론 따로 이부자리를 깔고 할머니는 잠든 남편 곁에서 오래도록 텔레비전과 동무하다 잠들고 나시지요. 할아버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자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한 방에 있으니 마음이 푹 놓인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시네요. 벽을 짚고 앉아 있어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할아버지는 젊을 때 자식들을 매우 엄하게 키우셨다는데요. 때리거나 욕하진 않으셨지만 늘 부지런할 것을 가르치시며 일을 시키곤 해 그것이 고역이었다고 막내딸은 수레합니다. 이 막내딸 민지 씨는 잘 자라서 부모에게 극진한 효성을 바치고 있는데요. 서울서 홍천까지 주말마다 내려와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가 하면 모욕도 시켜드리고 밭일까지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닮아 마음씨가 고운 이 민지 씨는 어릴 때 공부도 제대로 못 배워 그것이 한이라고 말하는데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잘 살고 많이 못했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요. 50대의 민지 씨 남편은 철도 공무원인데요. 사위인 그가 장인 장모를 대하는 모습은 감탄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노부부에겐 위로 아들이 셋이나 되지만 민지 씨와 그의 남편이 부모에게 하는 효성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막내 아들은 서슴없이 말하는데요.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미리 분배해준 집이며 땅까지 IMF 때 사업의 어려움으로 모두 날릴 지경이었을 때 민지 씨가 나서서 되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거의 주말마다 내려와 집안일을 도우는가 하면 용돈도 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는데 이럴 때 사위는 진심 자기 부모를 대하듯 밥상에선 반찬까지나 드리며 효성을 다하는 모습 정말 감탄이 절로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내외는 오랜만에 함께 가서 푹 쉬자며 콘도로 부모를 모시고 가는데요. 이때도 딸은 엄마를 사이는 아버지를 더우물로 모욕까지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손자가 와서 새로운 요리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아무거나 잘 먹는 노부부는 요리사 손자가 만들어준 잡채를 너무도 맛있게 드시는데요. 보는 사람들 마음까지 푸근해지죠.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효도를 받았으면 좋으련만 밤이 되자 안절부절하시며 집에 가겠다고 우기시는 할아버지. 집이랬자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울 게 뻔한 오래된 촌집이건만 왜 그렇게 우기시는지 자손들과 늙은 아내가 나서서 말려보고만 요지부동입니다. 원래 젊은 시절부터 아무리 먼 곳으로 출타를 하실지라도 잠은 반드시 집에 와서 잔다는 원칙을 지키셨다는 할아버지는
방을 하룻밤이라도 비워두면 구들장이 식는다면서 가서 불을 떼야 한다고 북북 우기시네요. 반찬이며 먹을 것까지 모두 준비해 오느라고 수고를 한 막내딸이 노골적으로 언짢아 하며 이미 콘도에 돈까지 다 지불하였다고 하건만 할아버지는 막 무관합니다. 종일 놀았겠다. 목욕도 했겠다. 할 일 다 했는데 뭐 하려고 여기서 자야 하느냐면서 할아버지는 고집을 피우는 거지요. 유순한 노인이건만 한 번 고집이 나오면 결코 꺾지 않으신다네요. 사이가 그러면 집에다 모시다 드리겠다고 하자 따라 나서는 할머니. 원래 그런 생뚱맞은 남편을 갈기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남편에 대한 순종이 몸에 배어서일까요? 따뜻하고 편한 침대에서 하룻밤이라도 보내고 싶었겠건만 소리 안 나게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 할머니는 묵묵히 남편을 따라 차에 오릅니다. 아무튼 못 말리는 할아버지의 고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할아버지는 물론 아닙니다. 자손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효성을 감사할 줄도 알고 말씀 한마디도 경우에 없게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온화한 표정에 나직나직하면서도 이치에 맞는 말씀, 주어진 환경에 불만할 줄도 모르고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하며 자손 어느 누구에게도 거부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는 할아버지.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여. 그만큼 자신의 노력도 컸다는 얘기겠지요.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점이 꼭 있는데요. 효자 자식이 반드시 있고 삼시세끼 끼니를 거르지 않으며 식성이 까다롭지 않고 성품이 온화하고 강직하며 쉬지 않고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며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며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인데요. 할아버지에게는 이 외에도 자신보다 훨씬 젊으면서도 착하고 바지런한 아내까지 있으니 금상첨화겠지요. 할아버지의 터무니없는 고집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잠은 무조건 내 집에서 잔다. 나름 자신이 정해놓은 룰을 지키는데 그만큼 철두철미하다고 해석해보면 그런 것이 할아버지의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평소 때의 할아버지는 늘 호수처럼 잔잔하고 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라 옆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인데요. 손자들이며 자식들이 하나같이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화기애애하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시경에 보면 중용, 조화, 적절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시키는 기반이 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합리적인 감정과 욕망을 가졌다는 건 인간의 일생을 성공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손들은 그래서 그를 올곧고 정직한 분이라고 한결같이 평했고요. 그의 넘치지 않는 적절한 모습, 자손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격하지도 가하지도 않은 중용의 도가 몸에 배어있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100년을 넘게 산들 어떤가요? 저렇듯 심신이 건강하고 밝게 살 수만 있다면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엔 책으로 뵙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는 좀 후유증이 만만치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 올리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